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통합에 합의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그리고 한림대학교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예비 지정까지는 성공했던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본지정에 최종 탈락했는데요. 그런데 글로컬 대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도 세우지 않고 기존 대학 지원 예산에서 빼서 쓸 예정이어서 탈락 대학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도 3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통합 모델인 통합 강원대와 한림대입니다. 94개 대학이 신청한 이번 사업에서 예비 지정까지는 통과했던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최종 10개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통합 강원대는 1도 1국립대, 한림대는 인공지능 교육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통합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4개 캠퍼스는 각각의 지역에 특화된 분야로 대학을 캠퍼스를 특성화하겠다. 그 교육 방법, 연구 방법에 AI가 가장 큰 힘을 미래에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대학을 지향합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에는 정부의 집중 지원이 뒤따릅니다. 규제 혁신이 우선 적용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투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5년에 걸쳐 막대한 재정 지원도 받습니다. 통합에 성공한 강원대는 2천억 원, 한림대는 1,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은 지방대학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생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등으로 벌충할 계획입니다. 기존 인센티브 사업 예산 8,800억 원을 글로컬 대학 예산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오히려 지원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비롯해 본지정 평가에서 고배를 마신 5개 대학이 내년 예비지정 지위로 재도전할 수 있게 하고 2026년까지 모두 20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한한기 전 평창군수가 임기 말에 자기 딸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임용 인원을 대폭 늘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5명에서 35명으로 늘렸는데 딸은 3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이후 선거에서 떨어졌고 최근 관련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강원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입니다. 평창군은 전년도 결원 수요를 파악해 일반 행정직 9급을 15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올라온 재공고에는 당초 선발 예정 인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관련 직무의 추가 채용이 허용됐는데 사실상 아무 관련 없는 일반직 채용을 20명이나 늘린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채용 인원이 늘어난 건 한환기 당시 평창군수가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한 전 군수의 딸은 3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기존 선발 예정 인원인 15명만 뽑았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성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신임 공무원들은 성적 순으로 결원 부서에 순차 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해 9급 일반직 합격자들은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전원이 임용됐습니다. 이 같은 일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 한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강원도는 당시 공무원 선발 인원을 늘린 과장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고 신입 공무원을 대기 없이 일괄 임용한 팀장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평창군의 인사 운영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중징계와는 별도로 감사원이 대검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한 전 평창군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한 전 군수의 딸을 포함해 갑작스런 임용인원 확대로 공무원이 된 10여 명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진권 원장의 처신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이념 문제부터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인사 문제까지 현 원장 취임 이후 불거진 일이라며 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는 제목의 책입니다.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이 편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책을 내는 데는 강원연구원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책 표지에 강원연구원 명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개인이 낸 책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치 본인이 출판한 것처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걸 여쭈는 거죠. 하지만 현 원장은 강원연구원 이름으로 발간되면 책을 보는 독자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원연구원 예산으로 책을 만들었지만 개인이 책을 낸 것처럼 해야 더 많이 익힐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연구원 이름을 하게 되면 보는 독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가능하면 제가 연구원에서 내는 가맹물들은 인간 냄새가 나게 해라. 강원연구원 주최 포럼도 논란입니다. 특히 환경시민단체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환경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주장했다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 원장님이세요. 공인이시라고. 예. 공인이면 각 단체들도 같이 해서 토론해서 그 답을 얻어내셔야지. 그런 제목을 통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를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강원연구원이 이념 논쟁에 휩싸였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현진권 원장의 인사청문회 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말라고 주문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런 이념적인 무게에 휘말리냐 이거죠. 또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연구원 한 직원의 직급이 정정됐고 임금도 소급해 지급됐는데 강원도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며 연구원의 인사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의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수행하는 기획과제가 연구 인력과 예산이 비슷한 충북연구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며 연구원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인도위에 1분만 주차해도 4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강릉 주문진읍에서는 여전히 인도위에 주차하는 차량이 적지 않은데요. 주민들은 과태료를 물리기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주변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상점 앞 보행로마다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마트 앞 인도는 아예 주차장처럼 쓰여 시민들이 길을 돌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곳은 폭이 1.5m 정도 되는 인도인데요. 이렇게 차량이 주차돼 있다 보니 폭이 50cm 정도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초등학생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보행로 위 주정차가 적지 않습니다. 차량이 가림막처럼 운전자 시야를 막아 등 하굣길 사고 위험이 큽니다. 사람도 못 지날 정도로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차도 여기 좁아가지고 겨우 지나다니는데 버스 같은 경우. 인도에 1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석 달간 강릉 지역의 전체 신고 건수는 모두 2,994건. 이 가운데 주문진읍에서 3분의 1가량인 1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보행로 주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은 주문진에 주차할 곳이 부족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차들이 워낙 막히나죠.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되면은. 그런데 운전자들의 주장과 달리 주문진읍의 주차장이 적은 건 아닙니다. 주민 한 명당 공영 주차면의 경우 강릉 지역의 전체 평균 0.057대 1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주차장의 위치입니다.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모두 913대인데 그중 주문진 해수욕장에만 560대 1 정도로 주차장 과반이 구도심과 거리가 먼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구도심 상점 대부분은 오래전에 지어져 자체 주차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속도 좀 필요를 하겠지만은 우선 주차 공간이 좁아 자체적으로.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강릉시는
주문진읍 구도심 일대 공영 주차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후보지의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시설이 언제 들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유주들 간의 보상 문제 관련해서 협의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도심의 열악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위 불법 주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내 스쿨존의 30km 속도 제한이 야간과 새벽 시간, 주말과 공휴일에 완화될 전망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가 건의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LED 표시등과 같은 시설물을 갖춘 이후에 제한 속도가 완화된다며 시설물 설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0개 스쿨존에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본래 있던 자리인 평창으로 돌아온 가운데 평창군이 세계 기록문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평창군은 오대산의 조선 왕조실록 박물관이 문을 열고 서울 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오대산 사고본 실록 75책과 의궤 82책이 돌아온 것을 계기로 평창을 국내 기록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와 연계된 지역사 연구, 오대산 암성문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축제 운영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주시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시민이 최소 25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발인 대부분은 극장 앞에 시위에 참가했거나 고공 농성을 한 이른바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과 원주 시민이고 극장 보존 활동에 연대하기 위해 원주시를 찾은 영화계나 문화계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친연대 측은 극장 보존 활동을 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분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친연대는 극장 철거 이후에도 가두 시위 등을 통해 원주시의 포갑 행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유방암 환자 수가 전국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유방외과 윤강현 교수에 따르면 강릉 아산병원에서 2020년 유방암으로 수술한 환자는 151명으로 10년 전 72명보다 109% 증가해 전국의 유방암 환자 증가율인 6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39세 7.4%, 40대와 50대 각각 29%, 60대 20.2, 70대 10.8% 등으로 40대부터 60대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원 동성읍에서 전세 사기 법률 상담 지원 창구가 열립니다. 철원구는 오는 15일 동성읍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전세 사기 법률 상담 창구를 열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향후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이번 법률 상담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강원도가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노인정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도는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장기 요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최상기 인재군수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 지역 농업 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최상기 군수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잘 파는 농업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기린 상남 농산물 전처리센터, 인제군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등이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영농자재 반값 지원이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한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정선 민둥산이 트레킹 성지로 자리 잡으며 올가을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국내 5대 억새 군락지 가운데 한 곳인 민둥산에 백록담을 담은 둘리네, 지역 사람들은 구덕이라고 부르는 카르스트 지형이 여행 전문 블로거와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리랑 열차가 운행해 당일치기 민둥산 산행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30명이 합격했습니다. 공업 일반 전기 2명, 시설 토목 2명, 시설 건축 2명, 시설 관리 24명 등 30명입니다. 올해 시험 최종 합격자 27명은 최종 면접을 거쳐 확정됩니다. 산림 불법 행위가 지난해보다 17% 늘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 산림 내 불법 행위 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임산물 불법 채취 26건, 불법 산지 전용 7건 등 34건을 수사해 35명을 입건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적발된 불법 행위가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모레 공개합니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 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는 207명으로 8,100건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아 96억 원 이상의 체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79명에게는 채권 확보를 위해 급여 압류를 알리는 예고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접경 지역발전 특성사업 공모에 고성 최북단 대진항 일원 관광 명소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모두 48억 원이 사업에 투입되며 우선 내년에는 20억 원을 들여 대진등대 관사와 등탑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진등대 관사는 전면 개보수에 카페와 판매점, 체험 교육 공간 등이 마련되고 등탑은 외벽을 활용해 지역의 테마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합니다. 양구군이 이달 말까지 학생 통합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사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입니다. 양구군은 하루 기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1,600원, 중고등학생은 2,560원을 지급하고 12월에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겨울 철새 도래기를 맞아 춘천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가와 오리 농가의 진입로에 농장 초소를 설치합니다. 또 모든 가금 농가에 소독 약품을 배부하는 등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천군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도로 제설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덤프트럭 등 제설 장비 25대를 확보했고 읍면에 배부된 519대의 트랙터 제설기를 이용해 마을 안길을 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